여러분 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어디 살아야 될까요? 학생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학교 기숙사, flat, 그리고 렌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숙사는 아무래도 뉴질랜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플랫이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워홀러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 내용들은 웬만하면 오클랜드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뉴질랜드는 보통 방값을 주당 냅니다. 주당 얼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주당 얼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내용으로 저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교 기숙사. 학교 기숙사는 당연히 학교 기숙사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거겠죠. 학교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자 개인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시설 또한 가지고 있어요. 공동 시설이라 하면 키친, 주방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룸, 뮤직룸이나 게임룸 같은 거, 그리고 런드리라고 부르는 빨래방, 그리고 스터디룸,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또한 이렇게 공동 생활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기숙사의 장단점 말씀드려야겠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1학기, 2학기, 아니면 계절학기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계약을 하고 짐을 넣었다 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플랫이나 렌트는 1년 픽스텀 계약을 하거든요. 하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해밀턴으로 왔어야 됐었는데 그러면 기숙사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보통 렌트나 플랫에 살면 방세가 계속 나갈 거예요. 하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코로나를 터져서 집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과감하게 나 돈 안 받을게, 너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해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을 내지 않았었던 그런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테넌스가 좋다라는 점이에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리셉션을 가지고 있어서 소포 같은 거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행정적인 문제들을 다 리셉션에서 맡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집에 고장난 물건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리셉션에 건의를 하면 학교 기숙사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세 번째, 기숙사비에 전기세 그리고 물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전기세, 물세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추우면 전기장판이랑 히터 켜고 더울 때는 에어컨 켜고 이렇게 빵빵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당연히 기숙사 비쌉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기숙사는 파킹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사설 파킹장을 이용해야 되고요. 시티에 있는 사설 파킹장은 가격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설 파킹장이 기숙사와 가까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숙사는 총 2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을 주는 catered 기숙사, 두 번째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self-catered 기숙사. 이렇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저는 오클랜드 기숙사에 있는 이 2가지 타입의 기숙사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각각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atered 기숙사. catered 기숙사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기숙사의 이름은 와이파루루 홀이라는 데예요. 와이파루루 발음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고 그리고 되게 이름이 어색하죠. 이 기숙사 이름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어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와이파루루. 굉장히 생소하죠? 저도 부르기가 뭔가 조금 어색한데요. 이 기숙사는 only for high school leavers,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딱 첫 번째, first year, 딱 1학년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숙사여서요.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나이보다 좀 더 넘는다거나 그러면은 이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고요. 이 기숙사는 각자 개인 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같은 floor, 같은 층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키친, 주방, 라운지, 거실,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을 같이 쉐어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기숙사에 모여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끼리 정보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친목 액티비티 또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기숙사는 밥을 주는 기숙사잖아요.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기숙사는 그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돈이에요. 돈이 비쌉니다. 싱글룸은 470불, 기본 싱글룸보다 조금 더 큰 라지 싱글룸은 약 주당 5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바꿔보면 일반 싱글룸이 너무 비싸요. 두 번째, 식사 불포함 기숙사, self-catered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self-catered 기숙사는 undergraduate student, postgraduate student, 하이스쿨 리버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받는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는 대표적으로 세 기숙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칼로 파크, 두 번째는 55 Simons, 세 번째는 테트용항아 기숙사.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숙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칼로 파크 기숙사랑 테트용항아 기숙사는 제가 직접 살아봤고요. 55 Simon 기숙사는 오픈홈때 방문도 해봤고요. 주변 친구들이 55 Simons에 많이 살았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고 그리고 들은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칼로 파크 기숙사. 칼로 파크 기숙사의 full name은 칼로 파크 Student Village. Village 말 그대로 마을처럼 구성되어 있는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는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고요. 사실 한국 아파트 그러면 한국의 아파트를 생각하시잖아요. 한국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빌라들이 모여있는 빌리지입니다. 각 빌라들은 약 6층에서 7층 정도 이렇게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살았었던 건물은 제가 7층 꼭대기층에 살았었고 저희 층에 4개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3명 그리고 최대 4명까지 플랫메이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과 주방, 화장실, 거실, 욕실들을 다 같이 쉐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의 특징인 공동 생활 공간, 스터디룸이나 엔터테인먼트룸, 그리고 빨래방 이러한 것들 또한 즐길 수가 있겠죠. 이 칼로 파크 기숙사의 장점은요. 첫 번째, 제가 직접 플랫메이트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기숙사에 합격을 하면 기숙사에서 연락이 와요. 누구랑 혹시 살고 싶은 플랫메이트들이 있니? 그러면 저는 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student ID, 학생 번호랑 이름을 적어서 내면 그 친구들과 최대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방을 배정해 줍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있는 가족도 이 기숙사에 살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이 기숙사에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단점은 위치입니다. 시티 캠퍼스로 가려면 도로로 생긴 언덕을 넘어야 되고 그 메디컬 전공들이 모여있는 크라프튼 캠퍼스로 가려면 파크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칼로파크 기숙사가 이번에 새로 하나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곳을 스탠리, 원래 있었던 곳을 니콜스라고 부르는데요. 니콜스 같은 경우에는 약 주당 320불이고 스탠리, 새로 지은 곳은 약 330불입니다. 두 번째, 55 Simons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55 Simons는 한국식으로 보면 원룸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한국에는 원룸이라고 부르지만 뉴질랜드는 원룸 형태의 기숙사를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침대가 있는 방에
주방과 욕실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서 개인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프라이빗하고요. 하지만 방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위치입니다. 시티 캠퍼스와 그라프튼 캠퍼스, 딱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55 사이먼스는 정말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인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55 사이먼스의 가격은 일반 싱글룸이 415불, 그리고 스튜디오 디럭스, 조금 더 큰 방이 주당 440불입니다. 그 와이파루루, 밥을 주는 기숙사와 약 40-50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위치도 좋고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세 번째, 테티롱항아. 제가 또 살았던 기숙사가 나왔네요. 테티롱항아 기숙사는 각자 개인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 친구들과 화장실과 욕실을 쉐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방은 그 기숙사를 사는 전체 학생들과 다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숙사의 장점은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가격은 주당 299불입니다. Self-catered, 밥을 주지 않는 기숙사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기숙사고요. 이 기숙사의 위치는 시티 캠퍼스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인데요. 이 기숙사는 주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주방을 기숙사에 묵고 있는 그 모든 학생들과 함께 사용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냉장고나 냉동실, 그리고 주방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그 공간 또한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단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방이 지하 2층과 3층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미어 터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느려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 그것 또한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밥은 혼자서 해먹지 않고 웬만하면 사 먹어요. 그러면 이 기숙사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테티룡항아 기숙사는 제 옛날 영상, 그 한국 가기 전에 짐을 싸는 그 영상에 찾아보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카드 띄워놓고 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플랫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플랫이 뭐냐면 한국말로 바꾸면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룸메이트는 방을 같이 쓰는 메이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플랫메이트는 집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플랫은 어떻게 구하냐면 트레이드미,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 아니면 코리안 포스트,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플랫을 구합니다. 플랫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제가 플랫을 코로나 터졌을 때 살아봤었거든요. 코로나 터져서 아마 더 싸기도 했었을 텐데 시티 한복판에 있고 방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주당 220불, 230불 정도 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 크기가 작냐, 크냐, 아니면은 마스터룸이냐에 따라서 가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결적인 문제부터 기본 생활 규칙, 생활 습관까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플랫에 살았을 때 제가 함께 살았던 그 플랫메이트와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 지인의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그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가 자기의 방세를 내기 아까워서 거실에 또 다른 플랫메이트를 새로 구해서 그 사람이랑 돈을 내는 그런 정말 상식이 벗어난 일들도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플랫메이트, 정말 잘 만나면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지만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렌트는 말 그대로 집을 빌리는 겁니다.
렌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트레이드미, realestate.co.nz 웹사이트, 코리아포스트 또는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하기도 합니다. 렌트를 구하는 경우는 혼자 살려는 스튜디오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 2개나 3개짜리 렌트를 구해서 나머지 방들을 플랫메이트들을 주려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명확하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었던 55 Simons랑 가격을 비교해 드릴게요. 2월 기준 트레이드미를 검색했었을 때 방 하나는 약 300불대 후반, 방 2개는 약 600불대가 나옵니다. 아까 55 Simons 기숙사는 방 조그만한 거 하나에 415불이라고 했잖아요. 렌트는 390불. 가격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단점 또한 큽니다. 일단 자취생활비, 자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 물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숙사와 다르게 렌트는 웬만하면 약 1년 계약입니다.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서 1년 계약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해밀턴이나 더니든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년 픽스텀 계약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보통 방학에는 각자의 나라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각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렌트를 살게 되면 제가 지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렌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집의 계약 종료하고 나갈 때 그 집 주인과 이 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너 여기 벽이 왜 그래? 원래 이사 왔을 때부터 이 벽이 이랬어. 근데 집주인이 너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처음에 집을 이사해서 들어갔을 때 집의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봐봐, 나 이렇게 증거 있어! 이러면서 보여주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뉴질랜드 어디에 살면 되나요? 학생편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